지난 10월 3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성모병원 응급실로 2명의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65세 이재석 씨 그리고 68세 김정수 씨. 둘 다 증상은 같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파 쓰러진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왔죠.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재석 씨는 살았고 김정수 씨는 결국 그날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같은 병, 같은 시각, 같은 병원인데 말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재석 씨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행동했지만 김정수 씨는 그 신호를 그냥 넘겼던 것입니다. 그 신호,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 신호를 눈치채느냐 못 채느냐, 그게 생사를 가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노후의 이영진입니다. 20년 넘게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만 병원 갔어도 살았을 텐데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현장에서 수없이 느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불과 몇 시간 안에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 병은 미리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 정도로 착각하죠. 어제 좀 과식했나?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석 씨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몸의 이상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왼쪽 가슴이 꽉 조여오고 왼팔까지 묵직하게 아파오자 이건 그냥 체한 게 아니다라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 덕분에 막힌 혈관은 스텐트 시술로 빠르게 뚫렸고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 6시간을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김정수 씨는 달랐습니다. 전날부터 가슴이 답답했지만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며 집에서 소화제를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이 절반 이상 괴사된 상태였죠. 단 몇 시간의 차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사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느끼고 의심하고 즉시 행동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 오기 전 몸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 5가지와 그때 바로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심근경색으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봤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조금만 빨랐어도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조금만 빨랐으면이라는 말을 당신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 당신의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 하나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행복한 노후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급성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그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노화나 피로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응급실에서 확인된 심근경색 전조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체하면 심장은 단 몇 시간 만에 멈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치가 눌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돌덩이로 눌린 것처럼 답답해요. 특히 왼쪽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통증은 근육통이 아닙니다.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중엔 이걸 속이 더부룩하다, 체했나 보다로 넘기시는 분이 많아요. 소화제를 먹고 잠깐 나아졌다가도 다시 아프면 그건 거의 90% 이상 심근경색의 초기 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 식은땀과 함께 불안감이 몰려올 때 급성 심근경색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자율신경계 전체가 교란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이상하다,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불안 발작형 심근경색 전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자고 있다가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식은땀이 흘러 잠에서 깬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심장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왼팔, 어깨, 턱, 치아가 함께 아픈 통증.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심장은 가슴에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야 심장병이지. 아닙니다. 심장은 여러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통증이 왼쪽 팔, 어깨, 목, 턱, 심지어 치아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갔다가 이상 없는데요? 라는 말을 듣고 며칠 뒤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턱이나 어깨, 팔이 이유 없이 묵직하거나 쑤신다면 담 걸렸다가 아니라 심근경색의 연관통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소화불량, 구역감, 명치통증.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심장 아래쪽, 즉 하부벽 심근에서 혈류가 막히는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여성 환자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성은 심근경색이 와도 가슴 통증보다 소화불량이나 구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더 쉽죠. 속이 메스껍다, 명치가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이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이 함께 불편해진다면 심근경색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호흡곤란. 이건 정말 많이 간과되는 신호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이 숨이 차고 평소 들던 물건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해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평소보다 피로가 심해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다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이미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호는 곧 막히기 직전의 단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느낀 뒤 24시간 이내에 응급실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슴의 답답함과 조이는 통증. 2. 식은땀과 원인 모를 불안감. 3. 왼팔, 어깨, 턱, 치아의 연관통. 4. 소화불량이나 구토, 명치 통증. 5.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호흡곤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금 쉬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다로 행동해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6시간입니다. 이 안에 막힌 혈관을 열지 않으면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병원에 도착한다면 스텐트 시술로 대부분의 환자가 회복됩니다. 결국 생사를 가르는 건 시간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신호를 느꼈을 때 바로 움직이는 용기,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다음은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즉시 해야 할 응급대처 3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현직 심장내과 의사들의 응급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5가지 신호, 그중 하나라도 지금 내 몸에 해당된다고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행동 매뉴얼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중엔 이 매뉴얼을 알았던 분은 살아남았고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한 분은 결국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바로 해야 할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멈추고 움직이지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조금 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은 이미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걸으면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숨을 편하게 쉬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누워 있으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로 심장이 부담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은 70대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좀 걸으면 풀리겠지 하며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 길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이상할 때는 절대로 참고 움직이지 마세요. 멈추는 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입니다. 조금 참았다가 병원 갈게요 라는 생각, 그 한마디가 생사를 가릅니다. 심근경색은 1분, 1초가 심장을 죽이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거나 가족 차로 이동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119를 부르면 구급대가 도착하는 즉시 산소 공급, 심전도 검사, 심장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응급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응급차 안에서 이미 첫 번째 치료가 시작되는 셈이죠. 반면 직접 차를 몰고 가거나 가족이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는 경우 이동 중에 심장이 멈추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병원 도착 10분 전까지 멀쩡했는데 그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이재석 씨가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겁니다. 그는 통증이 느껴지자마자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는 바로 산소를 공급했고 응급실 도착 후 30분 만에 스텐트 시술이 시작됐죠. 그가 병원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119를 먼저 부른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병원 지시에 따르세요. 만약 평소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의사가 처방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이 있다면 그걸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혈압이 너무 낮을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이미 약을 복용 중인 분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절대 스스로 판단해서 진통제나 소화제, 커피 같은 걸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커피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고 심장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에이, 심장이 뛰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겠지.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곧바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고 풍선 시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됩니다. 의료진은 보통 60분 이내에 혈관을 열어주는 걸 목표로 움직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면 대부분의 심장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심장은 돌처럼 굳고 그 후유증은 평생 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날 조금만 빨랐더라면 그 후에는 환자 가족뿐 아니라 의사인 저에게도 남습니다.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생명은 지식의 차이로 갈립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살고 모르는 사람은 놓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슴이 이상하면 멈추고 숨이 차면 즉시 신고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세요. 그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려내는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늘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심근경색은 시술로 혈관을 뚫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걸 모르면 또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4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약은 좀 쉬어도 되겠죠? 하지만 바로 그 말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인입니다. 심근경색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들은 혈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돕는 항혈소판제입니다. 이 약을 중단하면 막힌 혈관이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 10명 중 2명은 괜찮은 것 같아서 스스로 약을 끊었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심근경색으로 응급실로 옵니다. 약은 잠시 괜찮아졌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의사가 끊으라고 할 때까지 꾸준히 먹는 것, 그게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 수치를 평생 관리하라. 이 3가지 수치는 심장 건강의 신호등입니다. 하나라도 빨간불이 켜지면 혈관 안에서는 이미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혈압은 혈관 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약하게 만들고, 당뇨는 혈관 안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이 잘 생기게 합니다. 고지혈증은 그 혈전의 재료가 되는 기름을 공급하죠. 결국 이 셋이 합쳐지면 다시 막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매일 보는 가족 사진처럼 보세요. 매달 한 번씩 병원에서 확인하고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재발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금연은 의지가 아니라 결단이다. 담배는 혈관을 쪼그라들게 하고 혈소판을 더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한두 개비 피우는 건 괜찮지 않나요? 그 한두 개비가 다시 병원 침대 위로 데려옵니다. 한번 막혔던 혈관은 다시 막히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시술 후 담배를 피우면 스텐트가 막히는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선택입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 혈관은 바로 반응합니다. 단 하루만 금연해도 혈액 속 산소 농도가 회복되고 일주일이면 혈관 수축이 줄어듭니다. 3개월이면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어떤 치료보다 빠른 약이 바로 금연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꾸준한 생활 리듬을 만들어라. 운동은 심장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재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열심히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심근경색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 또는 숨이 조금 차는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등산은 금물입니다. 심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 혈관이 다시 수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심장은 밤새 쉬지 않고 뛰지만 수면 중에만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하루 6, 7시간의 숙면, 일정한 취침 시간, 그리고 아침 햇빛을 보는 습관이 심장의 회복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심근경색의 재발률은 70% 이상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비싼 걸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장은 약보다 습관을 기억합니다. 약은 며칠이면 몸에서 사라지지만 습관은 평생 혈관에 남습니다.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죠. 글쎄요, 저보다 나이 많을걸요. 하지만 아닙니다. 심장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 나이로 늙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70세에도 40대의 심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심하면 40대에도 70대의 심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살려낸 심장은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수치를 관리하고 담배를 끊고 움직이세요. 그 4가지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응급실에서 한 60대 남성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말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선생님, 제가 살았어요. 그때 바로 병원 왔거든요. 그분은 몇 달 전 심근경색 전조 증상을 느꼈다가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고 했습니다. 왼쪽 가슴이 답답하면 절대 참고 버티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라. 그 말을 떠올리고 곧장 응급실로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살았고 지금은 주말마다 손주와 산책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듣는 단어 중에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운동해야지. 내일 병원 가야겠다. 내일 끊어야지.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은 그 내일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호를 무시하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병의 잔인한 진실이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하나의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행동을 택했습니다. 설마 내가?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위험했던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냥 체한 줄 알았죠. 이 한마디가 너무나 슬픕니다. 왜냐면 그때 이미 심장은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그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정보 영상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유지 매뉴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심장을 느껴보세요. 따뜻하게 고맙다고 속으로 인사하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식사할 땐 오늘의 음식이 내 혈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름지고 짠 음식 대신 담백한 식단을 고르세요. 그리고 걷는 시간을 하루 30분이라도 확보하세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면 평지라도 천천히 걷는 겁니다. 저녁에는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오늘 나는 내 심장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담배를 피웠다면 미안하다고, 약을 빼먹었다면 내일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이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흔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말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두 번째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심장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건 약도 시술도 아닌 당신의 결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에 10명 이상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중 절반은 골든타임을 넘기고 나서야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절반 중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미리 봤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단톡방에 이거 꼭 봐. 내 심장 이야기야.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심장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뛰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이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